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전거래하고요. 허위 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조치되었고요. 국토교통부는요, 실거래 시스템의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를 올렸다가요, 취소하는 시세를 교란하는 이런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시세 조정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지하는 법인 대표 또는 이제 직원 간의 거래,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 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요.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기였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요. 거래된 적발건의 전체 적발건 중 약 80%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시세 조정 목적으로 인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대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법인하고 법인 직원 간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 1인데요. 부산입니다. 특수 관계인 법인하고 법인 직원 간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 잠시 보면은요. 법인하고 법인 직원 자전거래의 의심 보면 매도인이 법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법인 직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2022년 9월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 신고가가 되겠죠. 신고가 계약 체결 이후에 해제 신고 전에 상승된 이제 그 중간에 상승된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음, 좀 살펴보면요.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 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14일 신고가 약 3.4억 원으로요. 매도를 했는데 본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통해서 신고가 효과를 본 거죠. 본건은 이제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었고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 해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사례인데, 허위의 매매 계약을 자전거래라고 하죠, 보통. 신고한 것을 의심되어 지자체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혀졌죠. 사례 1에 대한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보면은 2020년 9월 7일부터 쭉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고가를 이렇게 찍게 되죠. 이 박스 내에서 신고가 노출 기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실제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신고가랑 비슷한 가격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세 차익을 보겠죠. 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거죠. 신고가로요. 그래서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세 차익을 얻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표 유형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입니다. 매도인하고요, 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사례인데, 여기 잠시 보시면 어, 매수인이 있고요, 법인이죠. 매도인이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낀 거죠. 소위 해제 거래 반복 가담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제 꼬리가 잡히는 거죠. 2021년 6월에 1.5억 원 거래가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 해제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격에 현 매수인의 매도를 한 거죠. 2021년 8월이죠. 그러니까 그 1.48억 원, 1억 4,800만 원 정도죠.
이거 이제 매수인인 삼자에게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도인은요, 의심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했고 41건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실거래가 띄우기, 신고가 해제 신고, 그리고 가격 띄우기 후 제3자에게 매도 해서 매수 가격 대비 무려 25.1%의 시세 차익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서요, 여러 차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 신고된 거래 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이 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이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죠. 사례 2에 대한 신고가 해제 신고 이후 전후 이제 해당 단지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보면은 2021년 5월 28일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해제 신고가 된 거죠. 2021년 6월에 1.5 1억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해제 신고는 7월에 이루어지고 이때가 이제 신고가 1억 5천만 원이 노출 기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제3자에게 이제 거의 신고가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래저래 이런 기획조사는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요, 장기간 경과 후에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무려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요. 거래 당사자가 이제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한 결과 자정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서 총 무려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가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429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잔금 지급일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요, 첫 번째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두 번째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 번째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근데 세 가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죠. 허위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고요. 처벌 규정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제 신고 미이행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해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고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국토부는 허위 신고나 해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하고요.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제 징역이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고 4월 18일 개정이죠. 그리고 10월 19일 시행이고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 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또한 7월 25일부터요. 거래 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죠.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죠. 아무튼 국토부는요, 진행 중인 이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전체 해제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 이제 거래는 시세 조정 여부에 대해 쭉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 공개, 벌칙 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 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서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주택 실거래가 띄우기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특수관계인 법인하고 법인 대표 간 자전거래 의심.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동일한데 매도인이 법인 대표고 매수인이 대표 1인 법인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계약 체결을 했고요. 2022년 2월 계약 해제를 하게 됩니다. 주택 세 채를 신고가 거래 후 약 2개월 후 해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대표 한 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두 번째 신고가 거래 후 해제 신고,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내역 일체 없음. 여기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특수관계인간 허위 매매고요. 자전거래 의심, 지자체 통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법인 대표가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게 아파트 세 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2개월 후 세 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를 한 거죠. 위의 사례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매매 계약서 진위 여부가 의심되며 세 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고 이건 이제 다수를 이렇게 매수 매도해서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을 한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은 있는데 하여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채는 해제 신고의 다시 이제 법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를 의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위 매매 계약을 신고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가 통보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인데 계약서 및 계약금 확인 불가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해당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의 자전거래 의심이죠. 중개보조원이 끼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이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해서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차하였고 약 3개월 후 해지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부 중개보조원에게 반환하였고 매도인은 1억 6천만 원에 매도를 요청했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억 7천5백만 원의 거래 신고하였다는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매수인이 개입된 자전거래를 의심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허위의 매매계약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어 대체에 그리고 경찰청에 통보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유형 3은 이제 가족 간의 거래인데 특수 관계인 딸과 부모가 있습니다. 매도인 딸 그리고 매수인 부부가 있죠.
자전거래를 의심하는 그런 사례죠.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 딸하고요, 매수인 부모 간의 신고가로 거래되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위약금 없이 이제 매매 대금 일체를 반환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계약 해제 신고를 하였고요. 중개사에게 현저히 낮은 중개 보수. 여기서 또 한 번 걸리게 되는 거죠. 현저 이제 낮은 중개 보수를 지급한 점을 정황상 봤을 때 중개사도 자전거래 의심권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허위 매매 계약 신고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입니다. 사례 다섯 번째 이제 부산 특수관계인 모자 간의 자전거래를 의심하는 사례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 간의 이제 신고가로 매매 계약이 체결하면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등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거죠, 이게. 또한 계약 및 계약 해제 관련 문자 등 어떤 자료도 없고 신고가 거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제 신고가 된 점,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정황상 자전거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허위 매매 계약을 신고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고요. 유형사는 이제 외지인 거래입니다. 보면 소재 물건 중개거래 반복 해제. 여기 반복 해제에 대한 부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다른 자전거래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사례. 해당 부동산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죠. 그리고 대구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계약 후 2개월 후에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해제 이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해제권과 동일한 신고가로 매도한 점. 그리고 매도인이 동일 단지에서 총 8회 사례죠. 걸쳐서 반복 거래 해제한 이력이 있는 점. 이렇게 이제 반복하게 되면 꼬리를 밟히게 되는 거죠. 허위의 매매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가 됐다고 한 사례입니다. 기타 이제 계약금 물치 배액 배상. 보통 계약금을 지불하고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배액 배상을 하죠. 이게 이제 법으로 명시돼 있죠.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 회피.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고의적 회피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8월 계약 체결을 했고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2022년 7월 계약 해제를 하게 된 거죠. 물치금이 발생했고, 여기 보면 합의 내용인데요. 좀 애매하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한 물치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 신고나 불로소득 신고,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해당 이상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고의적 회피한 걸로 보이죠, 지금. 저도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시죠?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좀 풀어서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수취했는데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한 매매 계약 해지 합의서 합의 내용에서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됐고요. 소득세 신고 회피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기타 사례 보시면 또 미등기 거래 과태료 부과 사례인데 계약 해제 후 장기간 해제 미신고고,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당사자 간 이제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잔금일 도과 후 장기간 미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해제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고지하였고, 신고 관청은 각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해제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 아홉 번째는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법정 신고기간 도과한 해제 지연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죠. 음, 보시면 2021년 6월에 매도인 법인이고 매수인 개인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으로 12억 신고가의 거래 신고가 되었으나 2021년 10월 4개월 후죠. 계약 해제가 되었고 법정 신고 기간 30일이 초과한 6개월 후 해제 신고되어
계약 해제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동매도법인은 동일 단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차례 신고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고요. 이런 사례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 범위 확대 및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돼 있으니까요. 신고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행위 신고 창구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24.kr이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가 위반 행위 및 근거 조항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어 부동산 소비자의 불편 야기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통합 대문 페이지를 구축했고요. 불법 유형 선택 시 해당 신고 센터로 자동 연결하고 유선 상담 채널도 통합 상담 번호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아래는 이제 통합 대문 페이지 구성이고요. 불안행위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 무등록 중개, 자격증 등록증 이제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사의 거짓 언행, 집값 탐악. 그런 이제 부동산 여섯 번째도 있죠.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계약 신고 등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이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QR 코드도 치면 바로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이제 허위 거래 신고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만약 자신이 매수인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시세 교란에 대한 부분도 혹시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이 시세 교란 행위는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고 그렇게 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